명태균이 이랑 어제 5시에 통화를 한 사실이 취재됐대. 요 이준석의 이른바 공작 정치가 이게 계속 지금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또 언론과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게 먹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5시인가요? 이명수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할 예정이라는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명수 기자나 장인수 기자한테 바로 물어보겠는데 본인들이 오늘 밤 9시에 방송하겠대. 근데 방송하겠다는데 내가 어떤 걸로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명태균이 개혁신당 이준석이랑 어제 5시에 네. 통화를 한 사실이 취재됐대. 이 팩트야. 그러면 어떤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의 여론조사라던가 여론 뭐 환기했던 거나 여론을 어떻게 보면 뒤바꾸게 했던 게 명태균 씨 그동안 역할이었는데. 전형적인 이제 명태균의 수법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튀기게 공작해가지고 그걸로 실제 여론을 붐업시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 몸값을 띄워가지고 뭔가 양두구육하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사실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명태균이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선관위 쪽에서 얘기도 일부러 뿌리는 것 같은 게 이준석이 지금 2자릿수다. 비공개 공표해봤을 때 2자릿수다라는 소문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에브리 리서치라고 3일 전에 갑자기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에브리 리서치. 에브리 리서치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 표 조작한 데 아니에요? 거기 다 또 다른 데인가요? 그건 KBS고 그 표 조작한 데 맞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1월, 2월에 윤석열 지지율 막 40%, 50% 된다. 그 단체야. 그거 하고 나서 그저께 코프라 말고 고성국이 하는 고성국이 사실상 키워주는 거기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 그리고 그 전에 에브리 리서치에서는 8%가 나왔는데 고성국이 10%.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여론이 된 거야. 그래서 갤럽은 그렇게 완전히 X는 아니잖아.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11% 나왔어요. 어머. 지금 이 장난 아닙니다. 영향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준석이 오늘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단일화. 네, 이준석 오후 5시 긴급회견, 단일화 안 한다 공식 선언. 근데 어차피 단일화를 해봤자. 아니, 그게 아니야. 네, 왜요? 이게 단일화 안 한다라고 하는 게 한다를 위한 극적 합의를 위한 빌드업이야. 이준석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준석의 이런 말장난에 놀아날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타고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 안철수랑 만남이었거든요. 네, 안철수가 그냥 오늘은 이제 제 지금까지 경험 같은 내용들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자, 안철수의 경험 어떤 경험이에요? 단일화 전문가죠. 그렇지. 네. 단일화 전문가인데. 단일화 전문가, 철수 전문가. 그렇지. 네. 근데 안철수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우리가 기억나냐면 속보 22년 2월 20일 날 속보? 네, 안철수 단일화 없이 완주 결정. 완주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을 때도 맞아. 이래놓고 기대감, 관심도 막 부풀려 놓은 다음에 단일화하고 손가락 안 잘랐잖아. 손가락 안 잘랐습니다. 근데 똑같은 스텝이야. 단일화 안 한다고 공식 선언하겠다.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또 미리 예고하고 5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자, 단일화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네, 보수 단일화 시한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4일. 네, 23일 날 사회 분야 TV 토론이 있어요. 그래서 한껏 또 이재명 후보를 이상한 사술로 기스 내고 나서 또 김문수랑 또 협공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단일화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D-2 이틀 남았어요. 만약에 이때 안 되면
28일이 오리지널 데드라인이거든. 네. 그 투표용지, 그러니까 이미 인쇄가 된 상태인데 그냥 빠지는 거지. 효과는 좀 반감되겠습니다만, 요때도 전날이 27일 날 정치 분야 토론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똑같네요. 지난번이랑 똑같죠? 데자뷰네요. 네. 지난번에도 맞아요. 토론이 있고 나서 다음날인가 단일화 했었어요. 쭉 제 국민 투표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 한 다음에 빠지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준석에 대해서도 마크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 우리가 언급하기 싫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준석이 단일화한 상태에서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선거 대책을 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이준석의 이 교묘한 새치혀 장난질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이게 언제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값을 마치 이재명 후보 혹은 또 김문수 후보랑 똑같이 쳐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언론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 있는 수치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일각, 일중, 일약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똑같이 n분의 1로 딱 쳐서 오히려 보도량은 이준석이 더 많게끔 해준 효과. 이준석이 그 보도를 늘리는 기술이 있는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게 아마 문제인데, 여태까지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김문수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대응보다는 그냥 이재명의 그 어떤 그 개혁 정치에 네. 대한 공약 위주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감히 고발 뉴스가 제언을 드립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런 명시적인 똥볼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 강력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똥볼? 오디오를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강력한 똥볼입니다. 지금 뭡니까? 직위원과 대법원의 그 구테타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과 여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함익병, 의사 함익병. 이 선수가 아주 그 직위원을 실드 쳐주는 발언을 했어요. 요거 원포인트로 세게 조지면서 직위원 아젠다를 키우는 그런 선거 전략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다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습니까? 룸사롱 가보셨습니까? 전 제 주변에 50대 남자분들이 넘쳐요. 차고 넘치는데 룸사롱 가봤다는 분들이 없고 아니 근데 직위원 판사 문제로 논란이 됐었을 때 룸사롱에 대해서 그런 데가 뭐 있었나 저런 데도 있나 오히려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고요. 중요한 것은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을 갔다 이런 것보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안 갔다는 것처럼 내가 뭐 생각돼 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본인의 사적인 신상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였고요. 전 두 번째로는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이니 뭐 노래방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사법거래가 있었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재판이 공정하겠어요? 선대위 대변인 답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수괴의 매우 중대한 사안을 재판하고 잘했으면 몰라. 근데 탈옥도 시켜주고 지금 비밀주의로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반감이 높은 와중에 이자가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내밀하게 들어가 봤더니 접대를 받았는데 그 대가성이 명백해 보이는 뭐 사업가,
뭐 이해 당사자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이 자체로서 이거 불법이죠. 이런 불법성을 그리고 자격이 미비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지적하는데 이 논점을 완전히 확 틀어가지고 룸사롱 가도 돼?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지역 말단적인 논의로 프레임을 이준석이 잘 즐기는 것처럼 프레임을 확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함익병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선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함익병 씨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면 어느 정도 누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강금실, 그 다음에 전 장관님, 뭐 이런 분들이시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네, 이런 망언을 했어. 네. 이 선거 와중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언론에 타격을 분명히 무슨 질타를 엄청나게 받을 것입니다. 공격받겠지. 네, 엄청난 그럼 공격받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겠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시겠죠. 사과하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직 해촉하겠지. 예, 해촉하고. 그게 맞죠. 네, 네. 근데 그런 뭐 이렇다 할 사과라든가 함익병 위원장에 대한 해촉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정치 집단의 본질이고 속성이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명수 기자가 취재해서 오늘 밤 9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어제 오후 5시에 뭔가 이 공작으로 가득 찬 이 구태 정치의 본령에 명태균이 있었다 그동안 하는 점은 팩트로 드러났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수사를 받아야 될 명태균이 풀려난 것도 이상합니다만 그 명태균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이 선거 대책을 모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의 안 하고 무슨 뭐 잘 지내니 안부 묻고 끊었다는 계엄 당시에 윤석열처럼 계속 안부 물었다는 그건 거짓말인 것처럼 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의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에 괜히 물어가지고 형님 밥 먹었습니까? 뭐 형님 집에 뭐 애들 잘 큽니까?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원래 전화하던 사람들도 원래 네. 일하는 상황이면 안 합니다.